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슈퍼듀오 매치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누적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부터 확인해봅니다. 110%대의 지금 누적 수익률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 여전히 1위 달리고 있고요. 종목별 수익입니다. 어제 오이솔루션이 매도가 처리가 되면서 지금 4종목이 남아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71%까지 수익이 올라갔습니다. 호텔신라도 29.54%, 나머지 두 종목은 소폭식 하락, 모두 보유 전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청원, 오창록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26%대 기록 중입니다. 종목별 수익입니다. 지금 종목이 두 종목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코엘패션, AJ렌터카 남아있는데 매도 처리된 종목들이 종종 지금 보입니다. 최근 장이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은 종목들이 지금 매도 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2.72%입니다. 플러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기가레인부터 SK하이닉스까지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대 상승, 나머지 종목들이 좀 부진한데 모두 보유 관점입니다. 잠시 뒤에 AS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1%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모두 보유 관점에서 움직이고요. 일신바이오부터 미투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웰크론이 잘 달리고 있는데 특히나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급등 다시 나오면서 실제 수익률은 27%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5위 팀이고요.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57%,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자, 종목별 수익입니다. 비즈니스온은 지속적으로 잘 올라가네요. 보유 전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보유인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7%까지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5위는 오늘 함께하는 송동현 팀장, 이미 매도했지만 누적 수익률에선 여전히 5위 달리고 있는 태고사이언스, 4위는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2위 올라와 있고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71%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소개합니다. 신규 종목 기가레인, 에이프로젠 KIC, 텔콘 OCI, 네오팜, 제주항공, 삼성전자, 바텍, 메디프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10종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바로 출발할 텐데 룰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10분이 함께하게 되고요.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2분씩 한 팀으로 한 개 포트폴리오 5종목씩 운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 10종목 해드렸죠. 이렇게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들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유망한 종목들은 자유롭게 편입이 가능합니다. 또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시황부터 잠시 짚어보고 슈퍼듀오 매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폭 지금 2457포인트대까지 키웠습니다. 0.57% 상승 중이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60포인트 위에서 출발하면서 오늘 좀 미국발 훈풍이 좀 나왔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라서 전일 미국장이 잘 달렸는데 우리 시장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시 조금 전부터 지수가 잠깐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지속적으로 이 정도 지수 지금 2455포인트 위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결국엔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도 지금 잘 보시면 매도 물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오늘 매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43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이 284억 원 매도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855포인트대입니다. 일단 85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모습 코스닥 오후 들어서 좀 안정적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 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상승 가져가다가 다시 하락 쪽 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 2시 조금 전부터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하기 시작해서 850포인트 위에 안착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중 흐름 봤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여긴 수급 주체가 좀 쌍끌이 매도가 나오네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1,690억 원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급락 나옵니다. 1,073원 20전에 거래가 되면서 1,080원 밑으로 또 하루 만에 단숨에 내려오는 모습 원화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어떤지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 어떤 전망이 좀 되고 있는지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상승세를 띠는데 시장의 흐름을 봐서 시장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좋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의 흐름들은 아직 거기서 거기인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이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지금 이어졌던 선물 매도와 함께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되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다 오늘도 여전히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돼서 잘 끝났는데 또 철도 얘기했었고요. 거기다가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6월 2일 날 싱가포르에서 이어지지 않느냐라고 신문사에서는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12일, 13일 날 또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나올 텐데, 아무래도 일단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둔화가 된 남북경협주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기간 조정 권역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약간 시간을 좀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종목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대그룹주가 가장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제약바이오 섹터는 단기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나오면서 바닥 형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5월 17일 날 감리위원회 열릴 때까지는 일단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섹터 중심으로 쏠림과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미세하게 대응한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좀 압축해서, 그리고 특히 가벼운 몸집으로 대응해야 이를 대응하기가 좀 쉽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을 맞춰가려고 한다면은 좀 가볍게 대응하자, 그런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오늘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저점에서 강하게 오랜만에 기간 조정을 좀 마치고 움직였었는데 오늘 살짝 다시 눌리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주가가 좀 무거웠다가 어제 이제 폭스바겐 배터리 계약 규모가 예전 3월 달에 비해서 거의 이제 2배 가까운 수치까지 늘어났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가는 모습들이고요. 일단 1, 4분기가 비수기 관점이고, 거기다가 여전히 2, 3년 내에는 계속 공급자 우위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관련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 흐름들과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변화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각들, 거기다가 ESS라고 하는 대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변화들 같이 이어지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2차 전지 관련주도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눈여겨 지금 지켜볼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슈퍼디오 매치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연구원 팀이고요. 종목별 수익률 쭉 흐르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2.72%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종목 이제 포트폴리오 저희가 점검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동현 팀장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가지고 온 기가레인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 텔콘 이 세 종목이 좀 들어와 있는데 다행히 텔콘 같은 경우 어제 급등이 좀 나오면서 만회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목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가레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정도 약보합권 정도로 이제 형성될 것 같은데 1.42% 마이너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텔콘의 일단 기술적 분석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월 6일 날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거래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 이평선이 초기의 정배열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정 자체가 일단 5일선 밑으로 현재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지지 포인트는 21선 근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배열 초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와줬을 때 신규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이프로젠 KI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만 바이오주는 특성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호재가 나오면 10%, 15%, 16% 이상 정도는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이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지만 그만큼 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또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바이오 종목이 전반적으로 어제 코스닥의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0.45%로 상승 분위기로 점쳐지면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에이프로젠 KIC는 지수보다 좀 더 빠르게 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거의 5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4.78%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이평선 위로, 지금 위로 61선, 121선, 61선, 21선 등 이렇게 저항대가 많이 부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거래량이 약하면 조정이 올 수 있지만 만약 거래량이 지금의 어떤 차트 움직임은 거래량이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 부분을 뚫을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부터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쭉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텔콘입니다. 자, 텔콘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가 아주 급격하게 빠지면서 텔콘 역시도 5월 8일 날 11%까지 빠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주 당황했을 그럴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날 뭐 보기라도 하듯이 또 호재가 터지면서 금방 또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죠. 이런 캔들 모양을 상승 장악형이라고 부르는데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도 그 장 후반에 5.5% 갑자기 그때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5.58%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의 흐름이라면 역시나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역시나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텔콘도 역시 에이프로젠 KIC와 비슷한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을 만한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행히 추세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셨습니다. 정희진 연구원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G3BNT, SK하이닉스 한 종목은 플러스, 한 종목은 마이너스입니다. 한 종목씩 가볼까요? 네, 먼저 G3BNT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난주 안구건조증 임상 결과 효과 입증 이후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서 지금 하락장을 보이고 있다가 다행스럽게도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어떤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매도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기대감을 안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 길게 주면 확실한 이 바이오주라는 점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쩌면 어제 이 바닥점이 마지막 바닥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수익권이긴 하지만 1%, 2%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시면서 어떤 확실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어쨌든 선두 업체입니다. 시장을 선두하는 1, 2위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경제 시장 흐름을 보아야 되는데, 하반기까지도 보았을 때 D램 가격이 오르거나 특별하게 오르거나 최소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D램 가격을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안전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점을 같이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모두 보유 관점으로 이 팀은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규 종목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0종목입니다. 기가레인, 에이프로젠, KIC, 텔콘, OCI, 네오팜, 제주항공, 삼성전자, 바텍, 메디프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10종목입니다. 자, 겹치는 종목들도 있고 신규 종목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이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기가레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은 일단은 앞서서 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렸고, 현재는 또 마이너스 0.63%, 약보합 수준까지 현재 올라온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밑으로 빠질수록 대기 매수 수요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방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평선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RSI 지표도 상승 방향으로 현재 점쳐지고 있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4월 6일 날 발생한 이 거래량을 해소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길게 조정을 주면서 기간 조정과 그리고 가격 조정을 동시에 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개인들의 어떤 손절 물량이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거를 밑으로 받아먹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만약에 강력하게 하방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기류를 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018년 2월 8일 날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이 부분도 소화가 아직 덜 된 부분입니다. 역시나 이때까지 조정을 받은 부분은 어느 정도 역시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래는 이게 물량을 취하기 위한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최근 사이에 2번 나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주 수급적인 면모에서 큰 폭으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래량들이 좀 더 길게 보면 굉장히 이런 거래량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10월 30일 그리고 2017년 9월 28일 등등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다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매집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방향성을 잡기만 하면은 아주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기술적 분석상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역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회사이고요. 그 이유로는 5G에 대한 어떤 수출, 그리고 반도체가 워낙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품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현재 기아 레인의 어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텔레 가트너사와 5G 커넥터 부품 계약 체결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통신주가 5G 관련된 주가 또 남북 경협 테마로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기아 레인이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매수가 부분에서 매수 목표가를 여전히 5,000원으로 1차 목표가입니다. 그럼 손절 가격을 2,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이프로젠 KI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바이오주,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바이오주인데, 역시나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과 믿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락장이라도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평선,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121선이 깨지면서 많은 개인들 물량이 손절 물량이 나왔고, 그 물량을 보기라도 하듯 바로 받아먹고 지금 다시 한번 상방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기술적 분석,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술적 분석을 역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책에서 배운 121선, 21선 지지, 이평선에서 반등,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은 이런 부분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우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계속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에이프로젠 KIC의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합병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여전히 바이오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에 또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라는 그런 정보가 있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로서도 제약바이오가 묶일 수가 있습니다. 의료용 재단을 북한으로 수출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역시 북한 남북 경협주 테마로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충북 오송에 2,500평 규모의 생산시설을 확보를 함으로써 신규 수요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역시나 수요가 없다면 공장을 지을 이유도 없고, 그만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투자를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 완화 및 바이오 시밀러 신사업 확대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이노사로부터 기술 양수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내일 가격이 좀 더 기대가 된다는 점, 옵션 만기일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방향성, 이렇게 또 기술적 분석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짧은 양봉들이 연속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로 아마 좀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은 텔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역시도 바이오 주식에 속해 있고, 바이오주 중에서도 거래 대금이 상위권에 속하는 바이오주의 대장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 장비 회사였지만 최대주주 측인 엠마우스가 텔콘을 인수하면서 회사 이름이 이제 텔콘 RFC 제약으로 일단 바뀌죠. 이제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 명이 곧 바뀝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로서 이제 성장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체제주주 엠마우스가 이제 계실증 치료제 미국 FDA 신청을 3상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세계 최초 계실증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공 현상을 막아주는 계실증 치료제라서 시장 가치가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또 텔콘이 기대감을 또 크게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보통은 바이오 회사들이 리스크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신약에 대한 실패 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따르는데, 다행히 이 텔콘은 최대주주 측인 엠마우스 측에서 손해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점, 이 점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의 비보존 이상이 통과됐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22% 정도까지 상승했고, 오늘 역시도 후반에 5%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수급과 조짐으로 보이고요. 이 16,000원 부근에서 아주 강한 저항대가 있는데 내일 거래량을 봐야겠지만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일까지 만약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고점인 19,450원을 향해 간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점부터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은 OCI를 한번 볼게요. OCI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실제로는 화학 사업부와 태양광 사업 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그 OCI의 그 카본 사업부, 지금 환경 보호가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쪽에서의 환경 이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공장을 짓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공장을 짓게 하려면 카본 물질을 쓰게 합니다. 환경오염을 방어를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본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OCI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태양광 산업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즘 또 증시에서 태양광 그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또 지금 현재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풍력, 2차 전지 등 많은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환경 규제에 따른 그런 이슈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의 품질이 좋은 이런 OCI가 중국의 가장 큰 태양광 회사인 융기실리콘 자재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폴리실리콘의 수요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등급이 또 A+로 상승이 되면서 다양한 채권에 대한 그런 수급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수급, 이렇게 투자에 대한 심리가 긍정적으로 회복이 될 전망입니다. 역시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금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신용 등급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무역이 여전히 무역 분쟁 중입니다. 무역 분쟁 중으로 인해서 오히려 양측의 어떤 회사보다는 품질이 좋고 가격이 괜찮은 경쟁력이 있는 한국의 OCI가 좀 더 폴리실리콘 쪽에서의 수급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7%대 움직이 나오면서 굉장히 양호한 또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OCI도 이런 흐름을 지속될 시 17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오팜은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국내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한 33% 이상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1Q의 영업이익이 57억 원, 전년 대비 33%, 1분기에서도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국내 매출만으로도 6분기 정도 계속적으로 분기 매출 6분기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7,000원부터 63,000원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주가가 회복했다라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 화장품 브랜드 아토팜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아토팜 국내 15년 연속 브랜드 1위 가치를 차지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중국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중국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의 유아용 시장은 아주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브랜드 1위 가치가 높은 종목은 중국에서도 잘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을 시에 그 매출을 봐야겠지만 저는 굉장히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를 지금이 아닌 아주 큰 폭으로 상향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네오팜을 지금 시점으로부터 주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7만 원이고 그 손절 가격을 120선을 깨지는 51,0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팜까지 5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희진 연구원의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오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제주항공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주에 조금 소비재주에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2, 4분기에는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때이죠. 이에 맞춰서 여행주들 중에서 지금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항공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요즘 거래일선에서 뭐 3, 4%씩 계속 매일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분기 매출도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64억 원으로 1분기 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이것은 지금 15분기째 계속해서 흑자 기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매출 성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그 이익률 또한 아주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증편이나 이벤트 등 이런 적극적인 어떤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국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항공기 수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비행기는 그 해당 항공에 대한 전체 좌석 중에서 그 밀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있어서 아주 높은 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일본 노선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주항공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인트는 그들이 제1, 2도시에 집중을 하지 않고 새로운 취항지를 개발을 하고 소도시, 알려지지 않은 도시에 취항을 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효과를 낸다는 점이 제주항공의 어떤 특별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 4분기에도 영업이익 19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가 집중이 되는 2분기에 더욱더 큰 실적이 나오지 않나라는 당연한 그 예측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기대를 안고 좀 지켜볼 만한 충분한 여행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좀 외국인 매도세가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에 많은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삼성전자인데요. 하반기에도 이 안정적인 그 가격대가 삼성전자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 그 2분기 PC용 D램이나 그 가격 협상된 그 결과치를 보면 앞으로 지금까지 3% 정도가 올랐고, 이것에 대해서 떨어질 염려는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삼성전자 그 반도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이 가격이 흔들림이 없다,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어떤 순간적인 기대감에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말할 것 없는 선두 업체입니다. 앞으로 이 생산 자체를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 생산 설비는 연말까지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만 현재 모든 설비 가동을 풀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수요는 여전할 것이고, 오히려 그 공급에 대해서 타이트해지면서 당연히 삼성전자가 받게 되는 그 각광성은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액면 분할 후에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이냐고 연일 상승하다가 지금 이 영업일째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것에 단기적으로 어떤 이 점에 대해서 흔들려서 매도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텍입니다. 바텍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치료용 엑스레이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사로 인지를 할 수도 있지만 그 현금 흐름이 아주 양호한 기기를 판매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큰 기기 설비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현금 흐름이 유동이 되는 그런 기기 장비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회사는 투트랙으로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급화와 대중화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취하고 있는데요. 그 고급화라는 것은 이 기기 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엑스레이 기기면 엑스레이 촬영 시에 몸에 좋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여서 그것을 앞서가여서 친환경 기법을 하여서 친환경 기계를 개발을 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선진화된 유로 시장 쪽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머징 시장에는
저가형, 대중화된 그런 모델을 양산하여서 그것을 네, 지금 먼저 시장 장악성을 높이는 것 먼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시장에 맞게 그 로컬화된 어떤 그런 기법으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유럽 시장에서 고급화된 방법으로는 좀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이익률을 높일 수가 있고, 저가형 모델로는 실적 자체를 시장 커버리지 자체를 넓힐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1,000원인 점에서부터 지금 안정적인 어떤 형태로 차트가 올라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 지금 꾸준히 이 실적이 나타남에 따라서 오르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것이 아주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찬찬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미에서는 1위 정도 네, 점유율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는 세계 1위 점유율을 본다라는 점에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주가 수익률 대비해서도 아주 매력적인 지점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서 좀 지켜보셔도 실제 투자자분들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메디프론입니다. 메디프론은 좀 동사를 살펴보면 97년에 설립이 되었고 컨텐츠 제공 그리고 뭐 IT 부분 그리고 신약 부분 이렇게 함께 영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컨텐츠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 부분이 90%를 차지하고 좀 신약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1분기 4억 원가량의 적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개발을 위한 R&D가 아직 한창 진행 중에 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신약은 그 치매와 관련된 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유전자 조기 진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매출로 확인을 시킬 만큼 어떤 확실한 그런 결정체나 그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외형은 커지고 있고요. 현금 흐름을 충분히 만들고 있으면서 이것을 신약 개발로 쏟고 있고 이것이 기대감이 어떠한 확실한 모멘텀으로 나왔을 때 주가에도 반영을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또 특히 또 지켜봐야 할 점은 좀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수혜의 대상이 되지 않나라는 점에서 지금 네, 오늘 한번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었다가 약 20% 정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꾸준히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치만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장기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한 2영업일 전에 어떤 하락장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마지막 바닥 부분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한 번 더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좀 집중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넷플릭스와의 어떤 관계를 품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 그 부분이 확실시 된다면 얼마든지 주가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드라마도 충분히 증가하고 있고 예상 매출액들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미투 운동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미디어사들이 전체 좀 훌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같이 거의 한 10영업일 정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좀 상승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좀 오늘 포인트라서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좀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이 스튜디오 드래곤 10만 원대까지 찍고 지금 7만 원대까지 순식간에 내려온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희진 연구원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지금 중간에 잠깐 빠져나오셨고요. 다시금 그럼 추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다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상 지금 변경은 하지 않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오늘 매수를 했다면 한 9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도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가지고 갔을 텐데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괜찮고요. 9만 원까지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변동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5종목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기가레인부터 SK하이닉스까지 그대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간다고 하고요. 지금 하락장에서 조금씩 장이 돌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9174번님의 문자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 소재 26,6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6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송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나노 신소재는 이제 태양 전지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어떤 나노 소재의 어떤 이제 생산 업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매수했던 가격이 26,000원이면은 다소 높은 고점에 거의 저항대 위에서 아마도 돌파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2차 고점인 4월 20일도 아직 26,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추가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지금 좀 안 좋은 게 저항 지지점을 깬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대 근처와 근방에서 계속 주가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주가를 내일도 회복을 한다고 가정했을지는 좀 더 비중을 더 실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좀 원금 근처라든지 약손절 정도로 일단 비중을 좀 더 줄이시고 나머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예측이 되는 부분이 일단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네요. 1분기 영업이익이 19억, 전년 대비 19억, 68%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넣으셔서 평균 단가를 줄이시고 좀 더 그 전고점 부분에서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나노신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올라와 있고요. 0952번님께서 22,500원, 그래도 이분은 매수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비중이 50%인데 좀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혜진 연구원님.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진 않으나 문제는 좀 비중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먼저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그 미래 사업인 그 플라스틱 OLED를 애플, 구글 우리 세계 최대 IT사에 공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한 그 롱텀의 캐시카우 그 흐름이 현금 파이프 라인은 그 LCD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근데 중국발 LCD 그 공급 가잉으로 인해서 그 2분기 적자 발표했고 그 폭을 줄여야 하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문제 측면에 지금 도달해 있고요. 근데 이러한 시점에서 검찰 조사가 좀 연루가 되어 있는 바가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약손절이나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가 가능하시다면 굳이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지켜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발 빼셨다가 그 어떤 단기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도 결과가 확실히 나오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은 조금 잠깐 빠져나왔다 다시 들어가시는 방향성을 잡아주셨고요. 9190번님께서 코오롱 티슈진 57,000원에 비중 35%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저점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어서 손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57,000원, 만약 지금 차트상은 이렇게 무너져 보이지만 57,000원 부분이 사실 어떻게 착각을 해보시면 초기의 이평선이 현재 상승하는 구간으로 예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주가가 꺾이면서 미리 대응을 못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바이오주가 하필 안 좋을 때 또 계약 취소 사유가 났어요. 이렇듯 참 악재는 악재를 부르고 이제 호재는 호재를 부른다는 기묘한 이제 주식의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악재 때문에 주가가 36,000원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거의 2배 정도까지도 2배까지는 아니겠지만 1.5배 정도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전 만에는 사실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도 현재 계속적으로 역배열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는 상황입니다. 별다른 거래량도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 또 아직 잡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이제는 무조건 모든 종목의 바이오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차별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티슈진 같은 경우는 좀 제법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걸 권유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왔다라 하면 손절을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 조금만 더 여쭤보면 이게 지금 이평선 같은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역배열 상황이라 보시죠. 이제 역배열을 하면 5일, 10일, 20일, 60일이 아래쪽으로부터 이제 위로 편성이 되고 있는 이 이평선들이 전부 다 저항으로 작용하는 일단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피해야 될 차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평선 폭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주가가 약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일단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34번님께서 필룩스 19,800원에 이번에도 비중이 높습니다. 50%. 매매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바이오 종목인데요. 그 3월 말에 필룩스가 바이럴진, 미국의 바이럴진을 인수를 하였죠. 그리고 알파홀딩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면역 항암 백신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알파홀딩스와 신약에 대한 아시아 판권을 한다, 그리고 파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송을 하고 최근 한 4, 5일 전에 소송을 치화하는 그 과정까지가 이 부분에 하락장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을 지나서 지금 다시 상승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이오라는 종목 자체가 어떠한 꿈이나 기대감을 충분히 안고 할 수 하는 종목인 것은 확실하지만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36%대, 이렇게 되게 불안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어느 바닥권을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는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굳이 더 좋은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불안함을 안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대감도 충분히 있으면서 재무제표도 확실하게 실적으로도 증명이 된 어떤 회사들에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매수가 지점에서 다시 조금씩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습니까? 라고 종목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문자들이 오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보는 시간이고요. HLB 먼저 여쭤보셨는데 송도현 팀장이 이 종목 사실 워낙에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급등락 일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일단은 바이오 중에서도 갑자기 이제 대장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보세라닙 혈액암 완치 성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주 컸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라젠과 많은 비교를 하는데 HLB가 그래도 아파티닙이 좀 더 현실성 있는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서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또 리보세라닙이 혈액암 환자의 어떤 완치에 기여했다라는 부분이 좀 더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꾼 그런 결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와 아래 17% 이상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4.87%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일이 돼봐야, 그리고 다음 주가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 상승을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음봉이 아니고요. 윗꼬리 현상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 주에 시초가부터 아래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여러 가지 보조 지표로는 단기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속임수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HLB를 투자하실 때는 좀 더 여유를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네, HLB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시점이다. 이 급등락에 휘둘리지 말자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올라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매력적이어 보이거든요. 정희진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코스피 우리나라 18년도 상장 1위에다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그대로 실적에도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꾸준하고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음 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0%대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은 40%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아주 더 긍정적인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경영 방침 자체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해빙 모드에 이르면서 이것에 대한 그 기대를 어떻게 애경이 풀까를 이제 지켜보면 지금 현재 화장품 사업부가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제나 비누와 같은 매출 부문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올 들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애경산업의 그 방향성도 그들의 어떤 그 파일을 조금 가져가면서 그것을 실적으로도 반영하고 주가로도 반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올해 계속 끝까지 어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라면 지금 매수금 전체를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보유하시면서 예수금 충분히 가지시고 천천히 단계적인 매수를 통해서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장마감 4분도 안 남았고요. 예상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60선 부근까지 지금 올라가네요. 2458.86포인트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 장 후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460선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440포인트대까지 빠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시 조금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수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금씩 50포인트 중반부터 1포인트씩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입니다. 기관 210억 원, 외국인 38억 원. 결국에 동반 매도하고 있던 기관 외국인이 장 후반에 동반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 210억 원 소폭이지만 사고요. 외국인도 38억 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은 551억 원 오히려 지금 매도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삼성전자 오늘 상승 흐름으로 마감합니다. 어제 한 2-3% 정도 종일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권역에서 오늘은 51,000원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장 후반에 힘내면서 85,000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2.88% 상승. 현대차가 151,500원대까지 15만 원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고요. 셀트리온도 호재성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오늘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체크합니다. 포스코 2%대 상승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대 하락입니다. KB금융 또 금융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삼성물산 13만원의 문턱을 좀처럼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000원 다시 하락하네요. LG화학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55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0.5%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요란하게 움직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며칠 동안 더욱더 변동성이 심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또 금세 회복하면서 우상향 할 듯이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 지속적인 널뛰기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후반엔 그나마 850포인트 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동반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 675억 원, 외국인은 1,019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1,734억 원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 저점 매수 오늘 유효하다라는 측면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어느새 91,000원대까지 회복을 합니다. 어제 오늘만 해도 주가 상승폭은 엄청납니다. 어제도 15%, 오늘도 3%대의 상승을 기록을 합니다.
신라젠이 7만 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가 지금 4.87%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메디톡스와 CJENM이 하락하는데 메디톡스 2%대, CJENM은 1%대 각각 약세를 보여줍니다. 자, 6위부터 12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바이로메드 여전히 하락하고요. 펄어비스 상승폭 미미했는데 상승폭 더 키워갑니다. 오늘 게임 관련 섹터 분위기 좋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잘 달리고요. 나노스도 상승하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67%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네요.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어느 정도 변동폭은 역시나 있던 하루였습니다. 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송동현 팀장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올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등으로 인해서 일부 남북 경협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바이오장에 대한 회복이 좀 관건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코스닥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는 아직 추진도 안 한 상황에서 과연 이 주식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한 자금도 집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싼 가격에서 더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역시 남북 경협주가 좋아지다 보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화장품, 면세점, 뭐 숙박,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또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약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수출주가 유리하다는 점, 이런 부분도 현재 코스닥, 코스피 지수를 서서히 반등시키는 그런 요소, 유럽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유로가 약세되자마자 바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신흥국이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코스닥, 한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희진 연구원께도 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뭐 인프라 관련 중소형주가 뭐 대형주 할 것 없이 지금 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투기로 접근할 것인지라기보다는 지금 순환매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리고 또 뭐 덜 오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 받는 기간을 계속해서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될 것이다라는 점으로 그런 가능성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나 뭐 태양광 그런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 가능하니 이런 좀 지속 가능한 모멘텀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점검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지수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더 올라갔습니다. 0.83% 상승한 2464.27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8% 상승 흐름 유지를 했습니다. 854.90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세였는데요. 7원 80전이나 내렸습니다. 1073원 1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 짚어드립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증시 관련돼서 미국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새로운 국무장관이죠.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즉 북한의 인질로 있었던, 억울한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한국계 미국인 3인을 데리고 미국 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 관련돼서 북한이 시그널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어떻게 화답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 미국과 북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실적보다도 이렇게 글로벌 정치 이벤트로 시장이 상당히 레벨업 됐다고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시각 현재 유가정부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상승 흐름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의 좋은 시그널들이 국내 증시에도 좋은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관련돼서 5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올랐을까요? 신라젠 올라왔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좀 말이 많죠. 또한 엔지캠 생명과학과 건설주, 그리고 우리가 통상 우리가 별풍선이라고 그러죠. 아프리카 TV, 마지막으로 PCL,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신라젠입니다. 68,800원, 이 시각 현재 1.57% 약세를 보고 있었고요. 자, 신라젠의 주가가 그동안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 상당히 흐름들이 약세 모습들이 보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크게 좀 화면을 좀 잡아놨는데요. 2017년 6월부터 오늘까지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작년 11월 달에 15만 2천원대 모습 가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68,000원이면 2배 이상, 즉 50%이나 급락을 보이는데, 제가 가장 관점을 보이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 빨간색 라인 있죠? 이게 뭘까요? 공매도입니다. 자, 결국 이 아래 하단으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 달 이후에, 즉 15만원대 이후에 공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주가가 68,000원 이벤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나왔다는 건 뭐죠? 지금 68,800원이지만 지금부터 더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자, 회사 측 입장도 보실 것 같습니다. 자, 회사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자, 신라젠에서 오늘 친절하게 안내문 나왔는데요. 자, 대차거래 활용 금지 및 대여 불가.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라젠의 주가가 지난 몇 주간 기업 가치가 훼손될 정도로 낙폭이 됐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공매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신라젠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하단을 보면은 결국 기본적으로 지금 신라젠 관련돼서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본질적 가치는 아무 영향도 없다. 따라서 주가가 2017년 이후에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8,800원인데요. 최근 주가 하락이 결국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다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젠이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법인이나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의 주가가, 우리 회사 기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 결국 기업들은, 그리고 법인들은 공매도를 그만큼 많이 쳤다는 건 뭐냐면은 공매도 칠 때마다 주가는 하락했기 때문에 공매도를 했던 전략들이 많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라젠 관련돼서 앞서서 보였던 것처럼 홈페이지 속에서 신라젠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라젠이 법인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통해서 이렇게 IR 활동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주가의 어떤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 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차원에서 신라젠의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한 종목이 또 올랐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오늘 83,800원입니다. 9.54%의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장중한 때 85,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자, 이 엔지캠 생명과학 관련돼서 오늘 특징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냐면 모 증권사에서 엔지캠 생명과학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페이퍼가 나왔는데, 자, 그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서 이것이 맞는지 좀 고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느 증권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건데요. 자, 국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신약 개발 기업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뭐죠? 엔지캠 생명과학이라고 그러고요. 중요한 것은 주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상이 종료, 아직 종료 안 돼 있고요. 내년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임상이 종료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이 성공됐는지 실패했는지 그런 판단 아직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종료가 성공이 된다면, 그리고 시판 허가가 된다면, 그리고 2020년 시판한다는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좋아질 것이다. 즉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고민입니다. 즉 이렇게 이 회사가 좋다면 이 증권사가 목표가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 시각 현재 목표가가 83,800원인데요. 이 증권사 페이퍼로 보면 이게 정말 몇십만 원 가야도 아깝지 않을 정도 이렇게 글로벌 관련된 금리 코미트가 있는데,
이 증권사는 목표가를 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따라서 오늘 뭐 증권사 페이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다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가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오늘은 주가는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건설업종입니다. 자, 건설업종 생뚱맞게 왜 말씀드리는지 좀 의아하실 텐데요. 자, 시작한 이제 건설업종 관련돼서 현대산업은 뭐 최근 들어 이슈가 있죠. 그럼 나머지 종목 관련돼서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GS건설 위에는 전체로 방향성이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급등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 빼놓고요. 건설업종이 어떻게 보면 4월, 정확하게 보면 4월 27일, 이때가 언제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유가정시장의 건설업종 급등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유가정시장의 인덱스를 놓으면요. 유가정시장은 오히려 건설업종이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을 여기다 붙여놓으면 오히려 코스닥 시장도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어서 어쩌면 건설업종은 자생적으로 상승했지만 유가정시장과 코스닥 시장과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건설업종 의미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팩트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이란 그리고 미국 간의 갈등이 있었죠.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즉 건설업종 이제 이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석유를 수입해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의 몇몇 기업들 그러니까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SK건설 등이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란 관련돼 상당히 좀 수주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혹시 미국의 눈치를 본다면 이란과 계약했던 걸 만약 그것을 해지한다고 그러면 페널티도 물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설업종의 주가는 남북 경협주의 이런 이슈로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이렇게 올랐지만 이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한국이 최근 들어서 이란 쪽에 상당히 해외 수주에 힘을 쓰고 있는데 또 다른 먹거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일본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38,550원대. 그러니까 오늘 3,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아프리카TV가 과거에 좀 이슈가 있었죠. 즉, 말풍선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1인당 하루에 맥시멈 3천만 원까지 말풍선을 소위 BJ를 통해서 이제 조탁을 보낼 수가 있는데, 즉, 오늘 11시 59분에 3천만 원까지 쏠 수 있고요. 내일 아침 0시 1분에 3천만 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틀 만에 6천만 원입니다만 올 초부터 이것을 좀 줄일 계획입니다. 뭐 300만 원까지 일일 한도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3월 달에 뭐 국회의원들이 100만 원까지 줄이겠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아프리카TV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고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CL입니다. 자, PCL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올라왔죠. 오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의 모습 끝났는데요. PCL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애매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양이 때론 개를 반려견을 키우는데 그 반려견 관련돼서 어디가 아픈지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키트를 이 PCL이 만들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시장은 좀 냉담하게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반려견을 만약에 키우시는 분들은 PCL 이 종목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개 종목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오늘 한 가지 좀 빠졌던 내용이 유가가 급등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유가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오늘 증시가 예상보다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북한과 미국발 이슈 속에서 상당히 함몰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정리 한번 쭉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순매수 속에 주가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선은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오늘 미국 시장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또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나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우선 뉴욕 증시도 에너지주 강세와 함께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50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로 장을 좀 시작했는데, 우선 그 외국인들이 팔자로 돌아서면서 2,450선으로 2,460선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투자 심리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좀 우상향 방향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이죠. 오늘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하더라도 좀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장중에 좀 보여주었는데, 이런 좀 그 옵션 만기일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 대북 관련주들이 좀 상승력을 좀 크게 보여주었는데, 건설 업종도 코스피에서는 건설 업종, 또 시멘트 관련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남북 경협주들의 판단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모멘텀은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우선 바이오주들의 어떤 급락세는 좀 멈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좀 안정화로 다시 한번 간다는 부분을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제주항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1분기 때 우려스러웠던 게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이 비용으로 잡히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에서 실적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2분기와 3분기 때도 실적도 감을 갖고 가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LCC로 인한 LCC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진에어나 제주항공이 어떤 투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진에어에 대한 어제 시장에서의 감리에 대한 부분이 얘기 나와주면서 이 저가항공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제주항공이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좋게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가 상승이 항공주에는 비용 증가로 연결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주항공의 탑승률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이 독보적으로 계속 좋게 나온다라고 좀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주항공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운영 항공기를 5배로 늘렸음에도 수요가 견조하게 나와주면서 탑승률도 지금 현재 91%를 기록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단거리 노선 쪽에서의 제주항공의 시장에서의 개파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쪽에서의 노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늘면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 비용 상승분을 좀 희석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일본 노선 쪽에서의 절대 강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주항공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내일장에선 제주항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